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입니다.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 네. 중국에 눈이 오나 싶었습니다. 정말 꽃가루가 네. 눈처럼 날리는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화면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베이징에서는 말 그대로 꽃가루 폭탄, 꽃가루 지옥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1970년대에 중국이 황사를 막는다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과 빨리 자란다는 장점을 고려해서 베이징에 30만 그루의 포플러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무 한 그루당 매년 약 1kg의 꽃가루가 나오면서 봄철 대기오염의 또 다른 주범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 한방눈이 오듯이 날아오는 하얀색 꽃가루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고 있지만 꽃가루 뭉치들이 바이러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알레르기에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꽃가루 뭉치는 또 발화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화재 등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량의 솜털 모양 꽃가루는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봄철마다 시 전역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포플러 나무를 가로수로 선택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황사 발생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건데 오히려 황사보다 더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정도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베이징시는 내년 말까지 가지치기와 벌목 그리고 수목 변경 작업 등을 통해서 꽃가루 대란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시민들이 이거 중요한 건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데요. 나무들이 녹화에 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바꿀 수도 없고 30만 그루잖아요. 이걸 다 자를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CCTV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대니까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 그리고 외출을 하려면 새벽이나 저녁 비 온 뒤에 하라고 권고 방송까지 내보내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 베이징에서는 꽃가루가 많은 일본에서 수입된 꽃가루 방지용 마스크가 미세먼지 방지용보다 훨씬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참고로 기후변화 때문에 꽃가루 지속기간이 매년 0.9일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이 길어지고 꽃가루 알레르기 유병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이 지금 이 꽃가루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마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에서 이게 또 확산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중국 북부의 라오닝성 선양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달 19일 최남단인 하이난성까지 무려 8개월여 만에 31개의 성 직할시 자치구,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다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까지로 퍼졌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농업농촌부 왕준훈 축산수의국 부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4월 22일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129건이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살처분된 돼지가 102만 마리에 이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2018년 미국 농무부 자료 기준 총 사육 돼지가 4억 4천 마리인데요. 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마리 이상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체 돼지의 18%가량이 살처분됐지만 향후 공식 발표한 수치보다 100배 많은 돼지가 살처분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떤 질병인가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1920년대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진 질병인데요. 예. 이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사율 100%.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가 되고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요. 돼지고기를 얼린 상태에서도 1000일 이상 생존하고요. 소금으로 절이거나 또는 뭐 육포라든지 만두에 넣는다든지 순대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공된 상태에서도 수년간 살아남을 정도로 바이러스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해외에서 무심코 가지고 들어오는 소시지라든지 순대, 육포 등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해외여행 시에 휴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직구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여라도 왜 그 지역에 여행을 가서 드시다가 남은 거 그냥 가방에 넣어서 오시잖아요. 그걸로도 지금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질병이 발생하면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고요.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 전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가축 관련 전염병이 돌면 뭐 익히거나 끓여 먹거나 가공을 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안심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들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 질병 상황을 제대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중국 전역으로 이미 퍼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유입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신고해서 퍼지지 않도록 방역 작업에 즉각적으로 돌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서는 돼지 농가에 대한 보상 제도라든지 신고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검역 작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심각성이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중화권 언론인 에포크타임스 영문 보도에 따르면요. 남중국 광시성과 광둥성의 돼지열병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돼지 사체가 길거리에 쌓일 정도지만 중국 정부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은폐나 축소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돼지 농가 역시 정부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병 사실을 정부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일부 판매상들은 이렇게 죽은 돼지고기를 몰래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수많은 돼지 농가에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언론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만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돼지고기 상인들은 질병에 걸려도 상관없다면서 돼지를 사들여서 가공해서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보도에서는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시장 타격도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데요. 네. 네덜란드의 금융회사인 라보뱅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에서 돼지 약 2억 마리가 죽거나 도살 처분될 것이라며 이 세계 각지에서 돼지고기 품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JP모건의 토머스 파머 애널리스트는 최소 향후 20개월 동안 전 세계 돼지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육되는 돼지 총 그 마리수에서 약 30% 정도까지는 살처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은 브라질산 돼지고기와 식용 돼지 비계 등의 수입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 이미 지난해보다 19% 정도 올랐고요. 중국이 또 부족한 공급량만큼 돼지고기 수입을 전 세계로부터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다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페인 베이컨 가격은 지난 3월에 20%, 또 독일에서도 돼지 목살값이 17%, 미국의 햄값도 최근 13% 상승했는데요. 네. 돼지고기 대신에 또 다른 고기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덩달아 급등한 상태입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은 돼지고기는 중국 물가 지표 산정의 가장 큰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오르면 애초 2.6% 정도로 예상되던 올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5.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중국의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인근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중국도 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국산 육포 좋아들 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동물 관련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몇 개월 전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거는 100%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위험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인근 국가인 중국에서 전역으로 확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북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진단 기술이나 설비, 약재 부족으로 실질적인 방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우 이미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고기가 귀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도 돼지를 키울 정도로 이 북한 주민 다수가 개인 축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왕래와 밀거래가 많은 만큼 전파 그렇죠. 위험이 높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설사 질병으로 폐사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장마당에 내다 팔거나 또는 요리해서 먹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수익에서 북한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가서 이 부분을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뚫리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그렇죠.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7년 1인당 돈육 소비량은 유럽연합이 32.1kg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중국 그다음이 우리나라 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삼겹살 가격이 한 달 새 17% 올랐다는 소식도 있고 업계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수입 돈육 재고가 떨어지는 이달 중순 이후에 아마도 인상 추세가 더 가팔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꽃가루 대란에 이어서 우리 소비자들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돼지고기 가공식품까지도 절대 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또 주의할 점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